네, 안녕하세요. 얼라이브 스포츠 클럽 스키 보드 캠프를 담당하고 있는 원장 최영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스키 보드 캠프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보드 캠프 준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내용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처는 대한스키연맹,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식력 있는 스키 단체 보드 지금 레벨 자격증 1, 2, 3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출처를 따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항상 자격증 시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해서 자격증 준비하면서 레벨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장비 용어 명칭에 대해서는 저번에 선생님이 한번 일괄적으로 스키랑 보드 다 확인해가지고 알려줬고요. 이제 부츠 착용이랑 스키 착용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이렇게 부츠가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는 끈으로 다 일괄되게 통일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끈 부츠, 보아 부츠, 끈과 보아 부츠가 같이 있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끈 부츠는 그냥 간단하게 끈을 묶으면 되는데, 보아 부츠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줄게요. 안에 내피가 있고요, 밖에 외피가 있습니다. 내피 같은 경우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고, 스키랑 다르게 스키는 하드 부츠, 스노보드는 소프트 부츠여가지고 굉장히 편해요, 발이. 대신 이제 발목 같은 게 돌아가게 되면 다치니까는 발목 같은 걸 꽉 잡아줄 수 있게, 발이 보호될 수 있게 조금 두껍게 빡빡하게 신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피를 신어서 안에 발이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내피를 채워주고요. 내피 안에 있는 끈을 이렇게 조여주는 거야. 조여서 쭉 당기고 여기 안에 있는 줄을 쭉 내려서 요거를 벌어져 있는 거를 딱 닫아주면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줄을 정리를 해주고요. 끈 부츠 같은 경우는 그냥 묶어주면 돼요. 신발 묶듯이. 보아 부츠는 이렇게 돌아가는 라인을 꾹 눌러서 돌려주면은 쪼여져요. 다시 여기 보아가 있는 여기를 꾹 눌러서 돌려주면 쪼여주고, 풀 때는 다시 요거를 툭 당겨주면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다시 요게 뚝 앞으로 당겨서 탕 소리가 나게끔 한 다음에 잡아 당기면 풀리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신고 거꾸로 하면 되겠습니다. 끈 부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묶으면 돼요. 신발 묶듯이. 선생님이 한번 신고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신발을 신고 안에 있는 끈을 쭉 당겨서 밑으로 내려서 내피를 꽉 조여주고, 다음에 안에 끈 정리해주고, 밖에 있는 보아 부츠 같은 경우는 신발 끈으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묶으면 되고요. 보아 부츠는 쭉 당겨서 이렇게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바크 이렇게 스트랩 같은 거 있는 거는 다 조여서 정리가 돼 있을 수 있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신발을 신고 안에 내피 먼저 조여주고, 내피를 꾹 해서 이렇게 안에 끈 정리해주고, 신발끈 같은 경우는 묶어주고, 보아 부츠는 그냥 줄을 돌려서 이렇게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보아 부츠도 하나가 달려있는 일반 부츠, 보아 부츠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더블 보아 부츠라고 해서 보아가 두 개가 달려있는 거야. 이것도 다 다르니까는 조금씩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다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착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츠를 이렇게 신으면 됩니다. 일반 신발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냥. 근데 이제 조금 하드하게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크 신발 신을 때는 항상 산 쪽과 계곡 쪽을 연결하는 폴라인에 수직이 되게끔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내려놓으면은 이게 경사면을 따라서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세워놓고 신발을 앉아서 신어야지 안전하게 신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서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세워놓은 상태에서 신발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신발을 채울 때는 왼쪽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턴을 하는 친구들은 레귤러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른쪽을 기준으로 타는 친구들은 구피 스타일, 양쪽을 다 타는 스타일 같은 경우를 덕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오른손 잡이들은 왼쪽 레귤러를 중심으로 많이 타기 때문에 왼발을 먼저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왼발을 묶어줄 때는 항상 이렇게 힐백, 힐컵 있는데 뒤꿈치가 딱 다 있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앵클 스트랩, 발목에 있는 앵클 스트랩부터 이렇게 채워서 이 바크를 당겨줘서 채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우 스트랩을 다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바크를 이렇게 잡아서 당겨주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이제 앉아서 이렇게 채우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시범을 보기 위해서 서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다시 반대편도 이렇게 앵클 스텝부터 먼저 채워주고, 그 다음에 토우 스텝을 채워주고,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다시 벗을 때는 토우 스텝부터 벗겨주고, 앵클 스텝 벗겨주고, 발을 이렇게 빼주면은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넘어지고 일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스키도 마찬가지고 보드도 마찬가지고, 스키보다 보드가 처음에 배우기가 더 어려운 게 다리가 양발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스키 같은 경우는 양발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쨌든 중심을 잡기가 좀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드 같은 경우는 양발이 묶여 있으니까는 중심을 잡지 못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는 엣지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 그리고 슬로프에서의 느낌을 익히기 위해서 스키를 먼저 좀 배우는 게 일반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커서 자기가 좀 컨트롤하기가, 발이 힘이 좀 좋다, 좀 컨트롤하기가 좋다, 그리고 또 여러 기물들을 이용해서 조금 자유롭게 타보고 싶다고는 이제 보드를 배워보면은 괜찮습니다. 보드 넘어지고 일어날 때 선생님이 채운 상태에서 다시 알려주도록 할게요. 앵클 스텝부터 채우고, 그 다음에 토우 스텝부터 채우고.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면 항상 넘어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넘어질 때는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우리 몸에서 살이 제일 많은 부위가 엉덩이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로 넘어지는데, 엉덩이로 완전히 팡 떨어지면은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는 떨어지면서 엉덩이를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뒤로 쭉 미끄러져 주면서 전체 면을 이용해서 넘어주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잘 보세요. 그대로 자세를 최대한 낮추세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뒤쪽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슬라이딩 한다는 느낌으로 쭉 밀어주면서 넘어지면 충격이 덜합니다. 근데 사람은 무의식 중에 손을 짚게 돼 있어요. 근데 손을 짚게 되면은 손목을 굉장히 심하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목이 다치지 않게 항상 엉덩이로 먼저 넘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손이 갈 수 있게 의식적으로 손을 안 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산과 계곡을 연결하는 폴라인을 수직으로 보드를 두고, 수직으로 두지 않고 이렇게 돼 있으면 경사면으로 미끄러집니다. 만약에 이렇게 경사면이 되어 있는 상태로 돼 있으면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 놓은 상태에서 엉덩이에 되게 가까이 붙입니다.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밀어서 엣지를 세운 상태에서, 베이스면이 이렇게 다 닿아 있으면 쭉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엣지를 세운 상태에서 뒤쪽에 손을 짚어주고 그대로 밀어주면서 다리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쭉 일어나면 됩니다. 오히려 평지에서 일어나는 게 더 어려워요. 경사가 있어야지 앞으로 일어나기가 좀 편하고, 평지에서 연습을 해서 일어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경사 있는 데서는 더 쉽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넘어질 때는 계곡 쪽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산 쪽으로, 비탈진 경사 쪽으로 넘어지려고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넘어갔다 그러면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뒤쪽으로, 엉덩이 쪽으로 넘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시
자세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엉덩이로 넘어지는데 손을 최대한 짚지 않게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넘어지고, 그 다음에 산과 계곡을 연결한 폴라인을 수직으로 낮춘 상태에서 백지를 세우고 엉덩이를 데크 가까이 붙이고, 그리고 잘 또 못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하느냐, 데크 앞을 잡아요. 앞을 잡아서 뒤에 손을 밀어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경사진 곳에서 쭉 일어나면 됩니다. 지금은 경사가 없어서 일어나기 조금 어려우니까 선생님 그냥 일어날게요. 자, 이 상태에서 또 앞으로 넘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으로 넘어질 때는 또 어떻게 넘어지냐, 그냥 팡 떨어지면은 얼굴도 받치고 몸도 받치고 해서 다칠 수 있으니까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질 때 전방 납법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방 납법. 이 상태에서 손을 삼각형으로 두고 앞으로 자세를 낮춘 상태에서 이 면을 이용해서, 손바닥 면을 이용해서 퉁 부딪히면서 넘어져 주면 됩니다. 근데 넘어질 때 이걸 그대로 다이렉트 받는 게 아니라 앞으로 쭉 밀어줘 주면서 충격 양을 감소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앞으로 팡 하면서 넘어지면서 손을 앞으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슬라이딩 해준다는 생각으로 해주면서 충격이 줄어들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때는 그대로 다시 경사면에 수직으로 놓은 상태에서 손을 짚어서 앞에 엉덩이 치던 데크 가까이 붙이고 떼어놓고 이렇게 일어나주면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엉덩이를 대고 못 일어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지금처럼 앞으로 일어나서 보드를 돌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일어나는 걸 연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질 때도 자세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손을 삼각형으로 두고 전방 납법 친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앞으로 쭉 하면서 쭉 비꿔주면서 넘어지고, 일어날 때는 엉덩이랑 데크를 가까이 붙인 상태에서 엑스를 세워서 그대로 일어나고 다리 힘을 주면서 이렇게 일어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일어나고 넘어지는 방법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자세는 BBP 자세라고 해서 밸런스 바디 포지션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가 빠지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정강이 쪽이 가볍게 쭉 눌러지면서 이렇게 자세를 취하면 됩니다. 손은 너무 일직선으로 들거나 내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볍게 편안한 자세로 손을 가볍게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높게 들이지 말고 편안하게 양쪽으로 그대로 벌려주면 돼요. 요 자세가 BBP 자세입니다. 여기서 잘못되는 부분이 뭐냐, 시선을 항상 앞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땅바닥을 보게 되면은 가슴도 떨어지고, 가슴이 떨어지면 이 중심 잡기에서 엉덩이가 빠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중심이 어정쩡하게 이렇게 자세가 잡힐 수 있으니까는 이런 자세가 나오지 않도록 항상 시선 앞을 보고 가슴 가볍게 펴주고 손 가볍게 들어준 상태에서 다리를 낮춰서 중심을 낮춰서 중심이 안정적일 수 있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다시 보여줄게요. 자, 옆으로 딱 서 있는 상태에서 보면은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가슴이 앞으로 나오거나 시선이 떨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무게중심이 가운데로 딱 향한 상태에서 눌러주고 손은 가볍게 옆으로 펴준 상태에서 시선 앞을 보고, 이게 BBP 자세입니다. 시선이 떨어지면 안 되고 가슴이 앞으로 나와도 안 되고 엉덩이가 빠지면 안 되고, 중심을 가운데 눌러주고 그대로 가볍게 이렇게 라이딩 자세를 취하면서 하는 게 레귤러 스타일 해가지고 BBP 자세, 밸런스 바디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스케이팅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스노보드를 항상 벗어서 들고 다니기가 귀찮단 말이에요. 물론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들고 다닐 수도 있는데 빠르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눈밭에서 그냥 이거 신고 한쪽을 신고 이렇게 다니는 걸 스케이팅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상태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이 발을 왼쪽으로 이렇게 둔 상태에서 골반을 틀어주는 거예요. 골반을 틀어주고 가슴을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열어주고 골반이 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을 이 발과 수직이 되게, 직각이 되게 90도가 되게 딱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자세를 낮추고 앞쪽으로 둔 상태에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몸의 구조상 이게 이렇게 밀면은 발이 뒤로 빠지게 돼 있어. 그러면 다시 당겨서 잡아주고 밀고 다시 당겨주고 밀고 당겨주고. 익숙한 친구들은 이게 뒤로 많이 밀리지 않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쭉쭉 나갈 수 있는데,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꾸 뒤로 빠지니까 짚으면서 좀 당겨주고 짚으면서 당겨주고 짚으면서 당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스케이팅을 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할 때 자세가 불편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뒤로 준 상태에서 이렇게 주고 오른발을 뒤쪽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스케이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들은 이렇게 스케이팅. 그리고 좀 자세가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스케이팅을 해주면서 다니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이밍. 내가 만약에 경사 쪽이 이쪽이야. 경사 쪽이 이쪽이라고 치자.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경사진 곳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클라이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엣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경사면이 있는 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좌우로 돼 있으면은 엣지가 수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흘러내리게 된다 했어요. 수직으로 딱 직각으로 경사면과 만들어 준 상태에서 이 엣지를 딱 세워준 상태에서 딱 찍습니다. 그리고 오른발 내밀고 다시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면 됩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클라이밍 딱 찍은 상태에서 발을 내딛고 찍고 이렇게 해서 경사면을 올라가면 됩니다. 이런 스케이팅이랑 클라이밍 같은 거 연습을 많이 해야지 하체 단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보드랑 부츠랑 이제 좀 친숙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드를 탈 때 조금 익숙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키 학교 같은 데 가면은 스케이팅으로 아침에 연습을 시키는데 시합을 시키기도 하고 막 클라이밍으로 리프트 안 타고 하나 다 올라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스케이팅과 클라이밍을 자유롭게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그 연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체 단련도 되고 보드와 부츠와 친숙해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스케이팅, 클라이밍 연습을 좀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들도 연습을 시킬 거니까는 이런 것들 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요.